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첫 바늘부터 잘못 깨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전부 다 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본 시모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네요. 그 이유는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신 듯 보였어요. 아무 말 못하고 몸을 떨고 있자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30살에 만나 결혼을 하고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오면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는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사장이면 다야. 직원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회사에 다니면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지. 당신은 너무 분위기 팔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데?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1년 됐잖아.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는 건데?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 당신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 완전 악덕 사장이라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많이 시켜먹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만이 많았었는데 신입이라는 이유로 일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잖아. 나 말고 아줌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그건 당신이 말단이고 일을 능숙하게 해야 하니까 사장으로서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거야? 다른 이유 없으면 당장 다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열심히 일해. 안 그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싫다니까. 나는 아무래도 생산직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사무직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혹했다가 몸만 버리고 경력직 아니면 어차피 사무직에서 일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게 좋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회복 좀 하고 곧바로 일자리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금 아이를 갖자는 말이 나와? 당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 상황에 내가 임신이라도 했어봐. 고생은 나 혼자 하게 되는 거잖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죄 없는 아이한테 불행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절대 아이는 가지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되려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꾸준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면 쉽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초반이고 집안의 가장이니까 금방 자리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는 생산직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1년 만에 다시 회사를 그만두는 불상사가 생겼네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여쭤보게 되었네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처음 면접 볼 때는 어떤 일이든 잘할 것처럼 의욕이 넘치길래 사람 괜찮아 보여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업무에 필요한 일은 배울 의지도 없어 보이고 여직원분들이랑 수다나 떨고 싶어 하길래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는 입장에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참다 결국 수환 씨에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일을 배워야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며 직원 한 명 붙여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갑자기 작업 도구를 집어던지면서 그만두겠다고 소리치며 나가는데 사장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전화하신 것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힘들어지기 전에 후딱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이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은 알고 보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남편 혼자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둔 거였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통화를 끝낸 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그날 하루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정신 나간 놈은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코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옆에 있던 베개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네요. 화들짝 놀란 남편이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건드냐며 소리치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물어봤어요. 계획? 그런 것까지 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적당한 곳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가며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해? 마음 편히 생각하라니까. 일할 곳은 많아. 단지 나랑 맞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 것뿐이지. 기다려봐.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한다니까. 어느 천년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작년에도 정말 괜찮은데 취직했다며 평생 다닐 것처럼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1년 만에 일 그만두고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데 내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바로 취직해.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마.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야.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내일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날 일자리 알아보겠다며
저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그래도 큰 소리 치니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흥분했던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길래 취업 준비 안 할 거냐고 소리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받지 않길래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대책 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전부 아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더니 남편이 시댁에 있다며 퇴근하고 얼굴 좀 보게 내려오라는 시모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시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았고, 그날 회사 일을 마치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왔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수환이한테 얘기 들었다.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을 그만뒀겠니?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그치면 기가 죽어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회사를 그만뒀어도 다음에는 좋은 일자리 나올 거라며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다그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어제 새벽에 집에서 뛰쳐나왔겠니?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이한테 화를 냈겠어요. 제 의견도 들어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한 번만 그랬으면 뭐라 하지도 않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점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거야? 내 아들이 힘들어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일하라고 다그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니? 아까 진지하게 대화 좀 해봤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사업하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너도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해줘라. 알겠니? 남편은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까지 그만뒀는데 새벽에 몰래 시댁에 들어가 저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냈으니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시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사업하는데 제가 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모든 걸 내 아들 혼자서 이끌어 가라는 거야? 네가 뒤에서 받쳐줘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얘기했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니? 너희들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이 사람 성격을 파악 못하셨어요?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준다고 잘할 것 같아요?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까지 일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가 전부 다 망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어머님 의견 따라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감싸고 도시니까 여태껏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정착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아들이 사업을 내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땐 너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말 거라. 우리 아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시모는 제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를 갈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뒤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거의 분열이 일어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돈만 까먹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금세 흥미를 잃었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셔서 차려주신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고백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흥미를 잃고 포기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알아누우셨고 남편은 사업이 체질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며 더 이상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저놈은 뭐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시부모가 없는 돈 털어서 내 아들 사업하게 도와줬으면 망하고 있는 걸 두 눈으로 전부 다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니? 그게 맞는 거냐고?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위태로워지고 있으면 당연히 두 팔 걷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쩜 이렇게까지 고약한 며느리를 들였는지 내 속이 전부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건 아니지? 어떻게 해서든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극도로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결국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달려갔어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며 해결하니 남편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의욕이 생겼는지 들어오는 수익을 보며 또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모도 그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되시면서 그 이후부터 제 말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느새 안정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다시 일을 해서 그런지 몸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몸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신지 얼굴 보러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저를 신경 써줘야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 시댁에서 생활하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죠. 아쉬울 땐 도와달라고 하더니 막상 제가 몸살이 나서 집에서 쓰러져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무리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했어도 부모님 외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선 시댁과 사업장에 일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얘, 너 요즘에 사업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설마 몸살 났을 때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거니? 그래서 그런 거야?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죠? 집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지만 그이도 가족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고 제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몸이 다 회복된 건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집에 오신 거예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신가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제 저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워낙 일이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던 것 뿐인데.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사업장에 나오거라. 네가 옆에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리저리 놀러만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한마디 하면 불만을 표해도 말은 듣자니.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업장에 다시 출근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 힘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만두면 좋겠는데. 그러다 또 몸살 나면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잖니. 우리 사업에만 전념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더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드릴 말씀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를 사업장에 앉히고 싶어 하셨죠.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모는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얼굴 보는 남편은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자기 집은 놔두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건 저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주말에 느닷없이 찾아와 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괜찮은 곳을 예약해뒀다며 따라가지 않겠다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수상 펜션이었습니다. 시부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셔서 수상 펜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였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 저였기 때문에 그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게 너희 아빠 사업이 파산나 버렸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렸지 뭐야. 계속 무리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파산나면서 꽤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되어 버렸는데. 처음 듣게 된 부모님 집안의 사정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터라 택시를 알아봤지만 제가 있는 곳까지 당장 택시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도 부모님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일단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다행히 술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금 가나 아침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며 다음날 아침에 택시 타고 올라가라며 결국 도와주지 않았네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부모님도 옆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크게 소리도 지를 수 없어 소가리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잠도 오지 않아 눈만 감고 누워있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와보라는 말에 시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물에 빠뜨리면 어떡해요? 빨리 꺼내주세요. 저 수영도 잘 못한다고요.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내일 당장 도장 찍으라고. 너희 집 파산돼서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 내 아들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너희 집안에 전부 다 갖다 바칠 일 있니? 나는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꺼내주지 않을 거야. 알겠어? 빨리 선택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알겠어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붙어있는 줄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파산됐다고 어머님한테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이혼할 테니까 당장 올려주세요. 시모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저희 집 부모님 빚 갚는데 사용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데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물에 빠뜨린 다음 이혼을 요구하던 시모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겠다던 말에 시모는 저를 뜰채로 떠서 끌어올려 주셨고 그날 젖은 몸 상태로 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제가 들고 온 짐을 챙기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시댁 식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펜션과 꽤 멀어지자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게 시내까지 한참 동안 걸어가게 되었고 겨우 택시를 잡아 부모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사업이 주저앉게 되면서 부모님께선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었던 아픔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과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저희 집안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부모님을 말렸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아빠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아빠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냐며 그 남자는 아빠를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그 남자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버님이 아빠를 절실하게 찾고 계셨죠.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도망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남자의 아버님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그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버님을 살펴드린 뒤 돌아가려던 그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설마 했는데 네가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여기 최상층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던데. 너 결혼했니? 꽤 잘 사는 집안에 남자를 꼬셨나 봐.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지금 병원 신세를 치고 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돈 좀 줘봐라. 내 아들 인생 망쳐놨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병원 최상층에 있다는 건 분명 꽤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겠지. 그것 말고는 여기에 올라올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여기 병원에 다닌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내 아들 너랑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위암 판정 받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위암 판정을 받았겠어?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와서 얼굴도 좀 보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너 가고 나서 사업까지 망해버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서 돈 좀 내놔봐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던 시모 때문에 겁에 질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저앉아 있는 저를 침착하게 일으켜 세워준 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분위기를 파악했고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다가가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아버님은 원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정색을 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저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병원비까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시댁 식구와의 만남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던 남자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서로 더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시댁 식구들은 앞으로도 절망 속에 살아가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온 또 다른 삶이 아빠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앞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